노동의 유연성이라는 6글자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근로환경,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짓고 거기에 더해 시간제, 단기계약직, 인턴, 탄력근로, 임금 피크제 같은 기형적인 노동 행태의 가지를 뻗어가며 사회의 양분을 모두 빨아들이고 있는데요. 생명으로 태어난 이상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 그 생태계 어딘가에서 저마다의 위치를 자리 잡으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나를 고용한다 라는 생각으로 그 생태계를 벗어난 퍼스트 펭귄도 있죠. 18번째 이슈 인터뷰, 평생 직장의 시대를 빠져나와 평생 직업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제주의 청년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네. 오프닝이 상당히 좀 거창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까 싶은데 오늘 노동과 근로, 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번째 이슈 인터뷰, 오늘 주인공 모시게 됐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분을 섭외할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오늘 벤처기업가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슬리핑 라이언의 이용원 공동대표님 오늘 함께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슬리핑 라이언 공동대표 이용원입니다. 예. 보기와는 달리 굉장히 좀 차분하시네요. 네. 네. 그래 참 오늘 여러 질문을 준비했는데 이 질문을 끝까지 다 끌고 갈 수 있을지 참. 저도 그냥 약간 좀 걱정스러운데 모르겠습니다. 대표님께 오늘 모든 걸 걸고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까 오프닝 들으셨죠? 네네.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혹시 들었습니까? 평생 직장을 빠져나와서 평생 직업을 탐구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제가 잘못 짚었나요? 아니요, 정확하게 짚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을 나올 때 딱 그 생각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초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복귀시켜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프닝을 오늘 오프닝 빨리 좋았네요, 제가 오늘. 네, 맞습니다. 또 이러면 갑자기 또 분위기가 또 갑자기 훈훈해지면서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용원 대표님 본인 소개를 한번 좀 일단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네네. 자기 소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지금 6년차 생활을 하고 있고요. 한 아이의 아빠이자 그리고 이제 가장인 베베슬립을 운영하고 있는 슬리핑 라이언 주식회사의 공동대표 이용원입니다. 저는 대학교부터 환경교육, 지리교육을 전공했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에서 7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현재는 창업을 한 상태고 초기 창업가로서 험난한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험난하다고는 얘기를 하시는데 워낙 또 이제 일하는 공간에 와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분이 또 에너지가 있으셔. 에너지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기 전에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원래 이제 직장 생활을 좀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직장을 나오게 된 이유 그런 얘기들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잠자는 사자 잠자는 사자에 한번 조금 초점을 좀 먼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리핑 라이언 회사 이름인데요. 네네. 저는 갑자기 저 라이온 킹의 노래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라이온 슬립스 투나잇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들으니까 더 모르겠네요. 대충 넘어가고요. 자, 슬리핑 라이언 어떤 회사입니까? 뭘 하는 곳입니까? 저희는 이제 대놓고 자랑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자는 사자 슬리핑 라이언이라고 하고요. 전에 직장에서 워낙 잠을 안 자고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직장을 세울 때에는 저희의 첫 기업 이름은 진짜 잠만큼은 충분히 자면서 일을 하자라고 해서 슬리핑 라이언. 그리고 외국에서는 슬리핑 라이언이라는 이름이 그 잠재력을 무한하게 가지고 있는 어떠한 대상을 슬리핑 라이언이라고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도 중요시하면서 우리 기업의 잠재력을 한번 표현해보자 라고 해서 슬리핑 라이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또 기업 이름이 슬리핑 라이언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주도에 내려와서 제가 취미가 자연의 소리를 녹음하는 거였는데 이제 공동대표를 저희
제주도 창업 보육기관인 제주 더큰네일 센터에서 만나서 같이 저희가 이제 사업을 만들면서 잠자는 기업답게 아기들이 잠잘 수 있는 앱 베베슬립을 개발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슬리핑 라이언 하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뭐 나름대로 자료 조사를 좀 이렇게 하고 오니까 뭐 좀 뭔가 수면 유도 어플을 좀 만드는 곳이구나 요런 생각으로 왔는데 슬리핑 라이언이 참 여러 의미로도 이렇게 좀 쓰일 수가 있네요. 이게 뭐 네네, 맞습니다. 잠재력도 있고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들지 말라. 큰일 나죠. 호텔 건드리면. 도민들이나 이 청취자분들이 일단은 좋아 슬리핑 라이언이 어떤 회사인지는 알 것 같은데 그러면 창립한 지 어느 정도가 되셨고 네. 혹시 이제 뭐 나름대로 그동안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여러 노력들을 하셨겠지만 뭐 좀 자랑할 만한 성과 이거는 그냥 판을 쫙 깔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예, 좀 뭐 길게 말씀드려도 길게 될까요? 하십시오. 네. 길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 작년 3월에 법인을 설립했고요. 법인을 설립한과 동시에 제주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이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입교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 지금의 베베슬립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요. 시제품이라고 하죠. 시제품을 만들고 사실상 이제 작년 10월쯤에 저희가 정식 런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올해 들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JDC 건물 안에 예. 저희가 사무실을 얻게 된 거. 여기. 네, 바로 이 공간이 루트 330 ICT라는 이제 하나의 그런 프로그램 안에 저희가 속해 있는 거고요. 이 사무실을 통해서 이제 저희와 그리고 이제 공동 대표가 같이 모여서 사업을 더 고도화하고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기 입주하게 되면서 두 번째로 좋은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기셨습니까? 그 구글에서 저희가 이제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구글. 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구글. 네네네. 네.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첫 화면에 딱 들어갔을 때 보이는 앱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그냥 임의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구글에서 정말 잘 만든 앱에 피처드라고 하죠. 상을 준다고 해서 피처드로 선전된 앱들만 그 첫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구글에서 네. 요런 앱들은 우리가 당신들한테 좀 다운로드 받아보라고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그런 거다. 네, 맞습니다. 라는 거에 올라갔다는 거죠. 네. 혹시 돈 좀 쓰셨나요? 아니요. 전혀 쓰지 않았고 돈 안 쓰시고? 네, 거기는 돈으로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사용자의 평가와 그리고 앱의 완벽성, 그리고 호환성, 그리고 사용자들이 느끼는 가치들 그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시 여겨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저희 앱 말고 같이 올라간 앱이 NC소프트의 앱입니다. 그러니까 NC소프트의 앱과 네. 어깨를 나란히 겨루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 그렇구나. 네. 이게 죄송합니다. 아까 이제 돈 얘기를 한 거는요. 참 제가 한 40 중반을 살아오면서 워낙 풍파를 많이 겪은지라 돈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그게 또 아니었네요. 또. 저희는 돈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하하. 이것저것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어플 개발에 굉장히 좀 약간 기술력이라든가 이게 뭐 어떤 상품성 네. 이런 걸 좀 인정받았다라는 건데 이런 걸 좀 통보받을 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구글에서 야 우리 너네 그 피처드로 올릴게.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통보를 받고 이게 진짜 올려준다는 건가 안 올려준다는 건가 계속 반신반의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걔네들의 이제 미션이 있거든요. 이렇게 규격을 맞춰라. 그리고 앱 다 검수해보고 이 부분은 불편하니까 수정해라. 그러한 과정을 하면서도 과연 우리가 첫 화면에 올라갈까 의심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한 2주간 수행하고 올라갔을 때 공동대표랑 저희가 정말 앱을 만들면서 가장 기쁜 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실 딱 두 분이 하신 거잖아요. 앱 만들면서 누구 저희가 도움 없이. 최고의 마케팅이 바로 구글 피처드거든요. 저희도 뭐 물론 돈을 들여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마케팅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것과는 정말 차별되는 게 구글 피처드고 거기에 오르기 위해서 저희가 앱을 계속 만들고 있던 터라서 되게 순조롭게 그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야, 근데 참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마 좀 약간 오시지 않을 것 같다고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이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KBS 방송이라든가 어디 요런
유수의 방송에서 정말 진짜 광고비 한 푼 안 들이고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어떤 상품을 홍보해주는 그런 효과와 마찬가지의 그런 성과를 지금 내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이제 우리 이 대표님하고 공동 대표님하고 딱 두 분이서 네. 만드신 거죠. 아 정말 진짜 그 올라가는 순간은 참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작은 기업도 네. 스타트업도 참 어떻게 보면 이런 경지까지 갈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좀 뭔가 사례가 되지 않았나. 참 두고두고 아마 자랑거리가 되실 것 같네요. 뭐 아. 주변에서 자랑질 많이 하시죠? 아니요, 여기서 공식적으로 하는 건 처음입니다. 네. 자랑질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그 슬리핑 라이언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뭐 소리를 이렇게 녹음을 하는 뭐 그런 걸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아, 원래 좀 그런 일을 좋아하셨나요? 뭐 이렇게 뭐 녹음하고 뭐 그런 거를? 아, 저희 어릴 때 보면은 막 카세트 테이프 가지고 막 이렇게 뭐 녹음놀이하고 뭐 좀 그런 애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네. 혹시 우리 이 대표님도 조금 그런 덕후 기질이 있었다? 네. 저는 약간 자연의 소리에 대해서 많이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 내려올 때도 목적 자체가 서울에 있다 보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되게 인공적인 소리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서울에 첫 직장 잡을 때 자리 잡았던 자취방이 제가 3층이었는데 예, 예, 예. 2층이 교회였고 3층이 그 점집이었거든요. 무당. 아, 그러니까 새벽마다 찬송가, 저녁마다 방울소리, 그리고 앞에는 언덕이었는데 버스 정거장이었어요. 도로가. 일상이 문화의 충격이었군요. 그래서 버스가 새벽 2시까지 웅웅 소리를 내고 어. 길 건너편은 답심리 시장. 예. 그러다 보니까 온갖 소음에 이게 노출되니까 사람이 미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데 또 제가 다니는 거기 직장이 환경보전협회다 보니까 항상 자연을 이야기하고 추구하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좋다 이야기하면서 정작 저는 콘크리트 건물 안에 갇혀서 어. 정말 그게 생활이 환기도 할 수 없어요. 버스가 계속 매연을 뿜어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한 인공적인 소음에 시달리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큰 스트레스였고, 그래서 제주도에 처음에 이제 내려가서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할 때 제주도 안에서 제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이 너무나 좋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제가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코스 운영팀으로 1년간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창업을 하시기 전에.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 딱 이맘때는 예초를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예, 꼭 26개 올레길 구간 전체가 거의 다 예초가 필요한 구간들이거든요. 예, 예. 그 중에서 그 박수기정 구간이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8코스. 예, 8코스죠. 예, 거기를 올라가면 박수기정 올라갈 때부터 월라봉을 지나서 내려올 때까지 예, 예, 예. 산 하나를 전체를 다 예초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예초기를 들고 올라가다 보면 꼭 정상에서 기름이 똑 떨어집니다. 예, 근데 그러면 내려올 때는 어떻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예, 예. 내려올 때보다 그 똑 떨어졌을 때 예, 예. 그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초기를 돌리면 소음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몸에 전동이 또르르 하면서 뭐 진동이 몸이 떨리죠. 예. 몸이 떨리죠. 그 몸까지 떨리는 그 소음에서 갑자기 정상에 올라갔는데 기름이 똑 떨어지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그 평안과 그 먼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새 소리, 그리고 숲에 있는 곤충들 소리가 예, 예, 예. 이게 정말 내가 자연을 느끼는 하나의 정말 큰 통로다라는 느낌이 그때 팍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녹음하는 소리들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줘야겠다. 야, 이게 참 말로 표현을 하기가 참 뭔가 애매하긴 한데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를 조금 몰입해 가지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조금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이제 뭐 갑자기 무념무상의 경제에 어느 순간 갑자기 이르는 그러면 우리 이 대표님은요. 성덕이시네, 성덕. 소리 덕분데 또 이제 소리로 성공을 하셨으니까 아직 성공까지 갈 길이 멉니다. 욕심쟁이.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뭐 네네. 좀 나름대로 이제 아까도 이제 좀 그런 어떤 절정의 순간 네. 어떤 모든 소리가 갑자기 들어오는 좀 이런 음. 마법 같은 순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소리를 채집한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청취자 여러분들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그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아, 유지태. 유지태 씨가 봄날은 간다. 그저 뭐 마이크 네. 하나 들고 그냥 요 네.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네. 또 그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저보고 장비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데 얼굴은 하얀 된 것. 뭐 네. 조금 이제 과장을 못해서 유지태 배우님이랑 좀 약간 비슷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시다 보면은 네. 흥미로운 거 좀 요런 거는 좀 청취자분들하고 좀 공유를 해보면 좀 약간 우리 일에 대해서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뭐 좀 요런 좀 재밌는 일이 있었다. 좀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녹음 다닐 때 보통 시간이 밤이나 이른 새벽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주도에 비행기가 5분마다 착륙을 하고 그렇죠. 이륙을 하는데 그 비행기가 마지막 비행기가 육지에서 제주도에 착륙하는 시간이 한 11시가 좀 지나야 돼요. 그래서 밤 11시 이후부터 녹음을 하는데 한 번은 그 오조리 포구에 쌍월 동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달이 내수면에 비쳐서 두 개가 보이는 그 공간에서 녹음을 풀벌레 소리들과 이제 새소리들을 녹음하는데 시간이 한 새벽 1시쯤 되었었어요. 근데 항상 녹음 장소에 가면 되게 한적하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이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아니 뭐 네. 이 대표님을 보면서 무서워할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나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제가 들고 다니는 농담입니다. 네, 녹음 장비가 약간 007 가방을 닮았어요. 근데 녹음 장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렇죠.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를 다 펼쳐두고 땅에 이제 무릎을 박고 이제 헤드폰으로 이렇게 소리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발소리가 탁탁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2명이나. 그래서 녹음을 잠시 중단하고 모니터링은 계속 되니까 예. 듣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면서 보니까 마을 주민분들이셨어요.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이제 마실로 선선한 밤에 이제 걸으시면서 잠을 유도하시는 거였는데 제가 이제 헤드셋을 끼고 있으니까 안 들린다 생각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남성분이 어르신이 저보고 저건 뭐요? 하면서 북파 공작원이야 뭐야? 신고해버려 하면서 저한테 신고하라고 하시길래 제가 듣고 있다가 이게 녹음기는 너무 잘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숨소리까지도 들려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혼잣말로 살짝 이야기하신 건데 제가 너무 잘 들리니까 그분 진지하셨다. 네, 그래서 북파 공작은 아닙니다. 녹음 중입니다. 들리나 보네 하면서 약간 머쓱하게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도 있었고 또 한 번은 그 엉떡폭포. 그렇죠. 예, 사람들은 우리 거기에 비만 오면은 터지는. 저는 비가 안 올 때마다 가거든요. 엉또 폭포를 비가 안 올 때 가신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엉떡폭포 정상에 보면 황조롱이가 있어요. 황조롱이 가족이 살고 있는데 걔네들이 내는 소리가 되게 신비롭거든요. 막 끼기끼기 하면서 황조롱이 내는 네. 소리. 근데 그 소리를 녹음하려고 가서 일단 밤에 갔죠. 그것도 똑같이.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 녹음을 하는데 노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노래 소리가. 네. 그것도 이제 트로트 계열의. 새벽 2시에 왜 트로트가 들리지? 임영웅인가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녹음 정상 부분까지 제가 한번 가봤어요. 예. 갔더니 저희는 이제 그 절벽 밑에서 정상을 향해서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조용한 가운데 노래 소리가 알고 봤더니 비닐 하우스 안에 주인은 없는데 그 노래 소리를 틀어놓고 집으로 가셨더라고요. 음악을 틀어놓고. 간혹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시식물들이 노래를 들어야 그렇죠. 잘 자란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안상으로 이제 노래를 틀어놓으면 조금 더 안심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 때문에 녹음을 갔다가 발을 돌리는 경우도 되게 허다해요. 황조롱이 소리는 결국 따셨습니까? 아직 못 땄습니다. 아직은 못 땄네요. 또 혹시나 이 방송을 우리 농민께서 혹시나 듣고 계신다면 황조롱이 소리를 한번 따기 위해서 하루 정도는 한번 좀 양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소리를 딴다는 게 재밌는 일이고 참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긴 한데 되게 어렵고 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작업인 것 같다. 그놈에도 참 즐겁게 하시는 거 보면 참 네. 되게 재밌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좀 우리 한번 일 본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요. 네. 잠을 안 재우는 곳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셨다고 하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그곳에 오래 계시지 못하고 창업이라는 걸 선택한 거에 대해서 좀 약간 감정이입도 되고 좀 그러는데요. 자, 어떤 고민 끝에 이렇게 창업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셨습니까? 일단 제가 서울에서 일한 그곳은 7년간 일했는데 환경보전협회라고 하고 저가 다닌 직장 중에 저는 자부심 있게 제일 최고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잠을 안 재웠으니까? 아니요, 그건 잠을 안 재운 건 저가 이제 안 잔 거지. 제 욕심에 따라서 더 하고 싶어서. 근데 그 직장이 저는 입사할 때부터 제가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의 직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입사한 곳이라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근데 나오게 된 계기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거기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매년 동일한 일들을 이제 그렇죠. 훌륭하게 이거를 별 탈 없이 임무를 완수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적합한 인재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늘 약간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조금 깨지더라도 시도해보고 경험해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직장 안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허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비단 그 제가 다녔던 직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곳이 다 그럴 거예요. 이게 성공을 전제로 깔고 하는 작업들이지 실패를 전제로 깔고 용납해주는 그런 사회 문화가 아직까지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환경이라는 주제, 자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뭔가 시도를 해보고 싶은 것들이 이 직장 안에서는 별반 수익이 안 되는 그리고 아직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는 그렇죠.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공적으로 아직 이 부분이 가치가 있는가? 자연의 소리라고 하면 환경부에서도 아직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이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건 공적뿐만 아니라 민간으로 갔을 때도 사람들에게 충분히 가치를 전달해 줄 수 그렇죠. 있다. 예. 그리고 사람들도 이것에 가치를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나왔던 부분이고요. 제주도에 와서는 근데 쉽게 창업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장이고 생계를 책임져야 그렇죠.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와서 다녔던 곳이 국제학교 쪽에 거기에서 운전을 1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사다법인 제주올레에 가서 1년 동안 코스 운영팀을 하면서 두 발로 그때 자연을 되게 많이 느껴서 그때 엄청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직장은 무릉외갓집. 무릉외갓집 네. 유명하죠. 네, 대통령도 거기에서- 다녀가셨던.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아내랑 같이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즐거웠던 경험도 하고 농산물을 팔면서 제주도의 지역에서 어떤 이런 농산물들을 취급하는 방법이나 사람들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디오 이 소리 매체와 관련된 나름대로 네. 열정도 있으셨고 관심도 있으셨고 참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참 도전을 하게 되신 것 같은데 이게 좀 약간 옆으로 빠지는 얘기입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뭐 다들 유튜브 세대고 영상의 세대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영상에 대해서 좀 피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피곤한 맞아요. 분들이 결국 다시 돌아오는 게 오디오 매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팟캐스트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오디오 매체는 굉장히 매력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또 생각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들어주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하시는 이 슬리핑 라이언에서 하고 있는 제주의 그 자연의 소리를 채록하는 것도 네네. 언젠가는 뭐 공적 기록 못지않은 훌륭한 어떤 기업에서 추진한 어떤 우리 모두의 기록과 자산이 되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힘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 현실적인 문제도 좀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좀 생계 운영은 좀 되십니까? 일단 창업에 뛰어들면서 보통 대표들이 다 뭐 편의점을 간다거나 아니면 그렇죠. 투잡을 다 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운 좋게도 아까 그 세 군데의 직장을 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보육기관 제주 더큰넬센터에 1기 모집한다는 네네. 공고를 보고 바로 직장에 말씀드리고 창업으로 뛰어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예. 다행히 거기 합격하면서 2년 동안 150만 원이라는 생활비를 창업하는 동안 이제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됐거든요. 매월. 예. 네, 그래서 그 150만 원이 사실상 큰 돈은 아니지만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렇죠. 네, 예. 그 역할을 안전벨트의 역할을 하는 네, 거죠. 역할을 해줄 수 있어서 아내에게 창업을 내가 2년 동안 쏟아볼 수 있게 허락을 해달라라는 맞습니다. 딜을 할 수 있었고 다행히 성사가 되어서 창업 전선에서 지금까지 뛰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예. 그 지원금이. 그래서 그 더큰넬 센터를 졸업하고 10월 달부터는 이제 또다시 아내랑 내년 연말까지 창업에 하는 거에 있어서 아내가 또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걸로. 예, 지금까지 성과를 봤을 때 처음에는 아내도 약간 불신이었거든요. 과연 소리로 이게 사람들이 사업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까? 좋아해 줄까?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좋은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또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제주 관광공사에서 5개 기업을 보육 기업을 선발하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들어가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이라고 해서 제주도를 대표하는 로컬 기업으로도 저희가 선정되면서 자격 있어. 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서 인정받고 또 사실상 저희 매출이 매 분기마다 3배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이구.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는 정말 자생할 수 있겠다. 공개가 되겠습니까? 매출액은? 매출액은 뭐 공개도 되는데 아직은 대웹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부끄러운 매출이고 아마 내년이 되면 저희와 이제 같이 하는 공동 대표님 두 사람의 인건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근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사실상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제주도의 소리를 아는 게 저희의 목적이거든요. 뭐 저희의 인건비만 나와준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평생 제주도의 새로운 소리들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딱 들어보니까 제가 예전에 좀 인상 깊게 봤었던 모 투자은행의 이 광고가 생각이 나네요. 이게 또 모죽이라는 대나무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한 몇 년 동안은 잘하는 것 같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한 그 시간을 놓으면 엄청나게 올라오는 그런 것 같다고. 사실 지금은 이제 대표님께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창업이라는 선택을 했을 때 정말 이 남모를래 갖고 있었던 이 뭐 두려움, 불안함, 뭐 어쨌든 뭐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와 열정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참 두 분의 노력이 이렇게 좀 보상을 받고 그래도 좀 궤도에 오를 수 있을 수준이 됐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앞으로 혹시 구상하고 있는 그 슬리핑 라이언의 미래, 우리의 앞날의 모습 혹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는 아까 저희가 작업하는 소리들이 기자님께서 이게 자산화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작업들을 저희가 하반기에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제주도에 자연의 소리들을 모아서 한정판 LP로 해서 이제 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펀딩할 LP로요? 계획이 있고요. 그 주제가 프로젝트가 제주 B202입니다. B202 어떤 뜻이 담겼습니까? 버스 202번. 그래서 버스 202번이 서일주 도로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일주 도로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생태 관광지의 소리들을 한정판 LP로 담아서 이번에 만들어내려고 하고 여러분, 있고요. 한정판이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에 메타버스라는 그 가상 공간에 사람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 자기가 구매한 이미지나 그림 같은 것을 전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그 공간 안에 소리가 저희는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그러겠죠. 소리가 예전에는 그냥 컴퓨터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이 소리를 누가 만든지 사람들은 몰랐는데 이제는 NFT라는 대체 불가 토큰이 생기면서 거기에 저희가 원작자를 표시하면 평생 동안 그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 기업이 사라지더라도 저희가 녹음한 소리들은 아마 평생 남아 있을 거예요. 그 온라인상에.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을 저희가 녹음하는 소리들을 아카이빙 하는 걸 다 NFT화해서 사람들에게 이 소리가 가치 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소리 자체가 정말 화폐 단위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제주도의 자연이 그동안 이게 돈이 되는 줄 몰랐는데 소리가 돈이 될 수도 있구나. 진짜 자연이 소중하네. 근데 이 부분들이 점차 이제 도시화가 더 진행이 됐다 보면 자연의 소리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때 있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소리들이 그 사람들에게 뭔가 힐링이 되고 마음의 치유가 되는 그러한 장치가 되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야, 저는요 오늘 대표님하고 딱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귀로 듣는 소리에 참 이렇게 부가가치를 네. 참 얹을 수 있다는 이 방식, 그 아이디어, 그 세부적인 어떤 실행 계획이라든가 요거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뭐 방송국에서도 뭐 제주의 소리를 찾아서 해가지고 뭐 지역마다 마을마다 이렇게 뭐 노동요 같은 거 이런 거 네. 녹음하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정겹다라는 느낌이 들었지 이게 뭐 어떤 기업의 어떤 수익을 위한 어떤 산업이 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역시 젊은 마인드, 새로운 시선으로 좀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조금 바꿔가지고요.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그 더큰네일 센터 이제 일기 출신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이게 뭐 물론 더큰네일 센터가 굉장히 뭐 많은 지역 청년분들의 취업 창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주대학교만 가봐도요 도서관에 절반 이상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물론 이게 비단 제주만의 상황은 아니고 전국이 뭐 그와 크게 다르진 않겠죠. 그러니까 뭐 직업적인 불안함, 어떤 뭐 노동 시장의 지나친 유연성 등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그게 대안이라고 이제 대학생분들은 청년분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제주는 더 어렵거든요. 혹시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좀 실제로 창업에 과감히 뛰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요런 걸 좀 타개할 수 있게끔 좀 요런 것들을 좀 한번 좀 개선을 해줬으면은 좀 더 많은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제주 더큰네일 센터의 수혜를 먼저 입은 사람으로서 자꾸 네. 뭐 더큰네일 센터의 홍보가 돼요. 네. 괜찮습니다. 예. 근데 그러한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주 더큰네일 센터를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도 사실상 그 안에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시간과 재정적인 지원만 해줬을 때 새로운 부가가치를 청년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여주는 이제 하나의 일기의 사례가 되길 바라고 있고 저희 말고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수많은 청년들 공부하고 임용에 매달리거나 아니면 이제 행정고시나 아니면 이제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청년들도 더 큰 기회가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사실상 벤처 예전에 열풍이 불었을 때 그렇죠. 한번 불고 꺼졌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스타트업 열풍이 다시 엄청 불고 있거든요. 드라마도 나오고. 근데 그 열풍에서 하나둘씩 성공 사례가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스타트업이 대기업의 시장을 역전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청년들이 아까 그 망설이던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창업에 자신 있게 뛰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시장을 재정적인 지원이나 할 수 있는 여건, 행정적이나 아니면 기업에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좀 길게 볼 줄 아는 그런 지도자 분이 좀 과감한 결단을 좀 내려가지고 좀 더 길게 긴 안목으로 이렇게 좀 하게 되면 아마 이 대표님 같은 분이 더 많이 제2, 제3, 제4의 슬리핑 라이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인터뷰는요, 개인적인 욕심으로 정말 많은 청년분들이 진짜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미 고민을 했고, 또 나름대로 아픔을 겪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결실을 보려고 하는 여러분의 선배와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힘이 되는 좀 그런 얘기들 많이 좀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청년들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다 들어줄 수도 없고 이 짧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동료로서 또는 선배로서 좀 혹시 그분들한테 오늘 조언을 해주실 게 있다면. 일단 저도 직장 다닐 때 20대에서 30대 이 구간을 직장 다니면서 또 세 군데를 더 다녀봤잖아요. 서울에서 한 군데, 그리고 제주도에서 세 군데, 그리고 창업까지 모든 걸 겪어보는 20대, 30대였는데 아직도 불안해요. 불안하고 항상 불안하고 안정이라는 것은 뭔가 단어로만 남아있지 저한테는 안 다가올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은 20, 30대는 한참 불안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제 스스로가 이 불안한 감에서 더 불안해지지 않게 이 불안에서 제가 확신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혹시라도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시는 저와 같은 또래나 아니면 친구들이 있다면 아마 그 친구들도 다 불안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불안이 어떻게 보면 저희 인생의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불안해야 되는 시기이고 지금 벌써 안정을 찾게 되면 오히려 그 안정이 미래에서는 불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불안의 과정에서 굴복하지 않고 언젠가는 성장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퍼스트 펭귄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네, 이 펭귄 중에 이제 바다로 뛰어들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 중에 꼭 먼저 뛰어드는 뭐 그런 펭귄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항상 성공만을 담보할 수 없고 뭐 벤처라는 것 자체가 사실 실패와 성공의 어떤 그 중간에 어느 지점을 항상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니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할 수 있는 그 용기, 뭔가를 계속 해야겠다는 끊임없는 호기심과 이 인내심이 참 많이 부럽습니다. 네, 참 40대 중반으로서 참 10년만 젊었으면 저도 어떻게 한번 해볼 건데. 자, 아무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슬리핑 라이언 그리고 이 대표님의 앞날의 무궁한 영광과 그리고 이 제주의 다양한 소리 가치를 정말 재평가받게 되는 날이 꼭 오시고 모든 도민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 세계인이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 말씀 하십시오. 저희 그 베베 슬립이라는 어플이거든요. 구글이랑 애플에서 양쪽 모두 다운받으실 수 있고 이름만 베베 슬립이지 아기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잘 자는 앱이니까 혹시라도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운받으셔서 이용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안 할 뻔했네요. 네. 자, 오늘 소식 오늘 소식이란다. 또 갑자기 자, 오늘 얘기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